곤란의 아이콘. 선생님이 싸움 붙여놓고 나온 거야. 내가 싸움 붙여놓고 나온 거예요. 자기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표준국어 대사전을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웃긴 거는 아니 근데 표준국어 대사전도 물어보잖아. 그러면 이런 입장 저런 입장 있으니 학생이시라면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확인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 거기 댓글 달아주는 사람 선생님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 서울대 고대 그 국어 박사들이 많이 알바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문법도 여러분들 입장이 거의 다른 게 많잖아. 그래서 걔네들도 뭐라고 말을 못해요. 왜냐면 또 학교 문법은 또 달라. 입장이 또 달라요. 그치? 예를 들면 선생님이 아까 너희들한테 말했던 얘도 우리 책에는 얘 접사로 보잖아.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얘를 어근으로도 보고 접사로도 봤어요. 왜? 늦다면 어근이잖아. 그치? 그렇게도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해서 선생님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얘 대부분 이제는 이 늦은 그냥 좀 그 접두사로 보자는 경향들이 있어서 우리 책에선 지금 뭘로 봐? 접사로 봐요. 학교에서 파생어로 배웠죠. 그쵸? 파생어로 배웠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꼼꼼 플러스 희로 나눕시다. 오케이. 자, 6페이지 가보세요. 이번에는 목차네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옆에 별 모양 있는 거 있죠? 별 모양 있는 거. 그치?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 별 모양이 아니라 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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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쇽. 이렇게 있는 거는요. 전부 다 제목. 얘는 제목. 그리고 제목 바로 밑에 쇽쇽 이렇게 점점 돼 있는 거 있죠? 얘가 전부 다 부제예요. 제목의 부제. 부제목이라는 뜻이야. 적어놔. 선생님은 이렇게 적었어요. 뿅뿅뿅뿅은 제목, 숑숑숑숑은 부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자습서에 다 나와 있죠. 내가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다시 쓰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눈으로 휙 보면 안 돼요. 한번 써봐야지. 그치? 자, 그리고 안주하지 말고 또 도전하라. 두려워 말라. 동그라미 쳐. 이런 표현들에게 동그라미 치세요. 자, 거기 우리에게 또 누군가가 질문을 하네. 이 책에 실린 다른 글의 제목과 부제를 볼 때 동네 쓰레기를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하려면 요 아래 동네 쓰레기를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하려면 273페이지라고 써있는 거 있죠.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냐요. 그러면 얘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겠어? 문제 해결 방법이 들어가 있겠죠. 자, 적으세요. 글쓴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문제 해결 방법. 자, 페이지 273페이지라고 지금 써있는 곳에 273페이지라고 써있는 곳에 글쓴이가 생각하는 글쓴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문제 해결 방법. 이 들어갈 것이다. 자,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추론할 수 있겠지. 그치? 자, 밑에 보세요. 그러면서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얘네들은요, 옆에다 적어. 글의 소제목. 우리 책에는 여러분 지금 우리 교과서에는요, 동네 쓰레기를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하려면 그 파트가 나왔어요. 그치? 그리고 요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요렇게 되어 있는 거. 얘는 소제목입니다. 소제목. 자, 소제목들을 가만히 보니까 작은 자극으로 큰 변화를 불러오다. 은근하게 변화를 이끄는 창의적인 생각들. 천편일률적인 방법에서 벗어나라. 어쩌고 저쩌고. 자, 동네 쓰레기를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하려면의 소제목들로 미루어 보아서 이 글은 어떠한 흐름으로 전개될 것 같네요. 자, 지금 보니까 약간 적으세요. 은근하고 부드럽게 변화를 유도하는 창의적인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밑에요.
그 밑에 두 번째 질문 있죠. 얘는 지금 보니까 은근하고 부드럽게 변화를 유도하는 창의적인 생각을 강조한다. 은근하고 부드럽게 변화를 유도하는 창의적 생각을 강조한다. 자, 그래서 뭘 알 수 있을 것 같아? 기존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내용을 소개할 것이다. 기존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내용을 소개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그 뻔한 방법 말고, 그쵸? 되게 창의적이고 기존에 쓰지 않았던 어떠한 그러한 내용들로 문제를 해결한 것들을 소개하는 게 아닐까? 되었죠? 자, 우리 추론할 때 표지 보고 그림 보고 제목 보고 부제목 보고 차례 목차 보고 내용 추론할 수 있다 그랬잖아. 지금 우리 목차 본 겁니다. 그치? 넘기세요. 7페이지. 요거 지울게요. 영준이 다 썼죠? 대답했겠지? 영준이가 봐야 되는데. 영준이한테 중간에 퀴즈 내실 분, 돌아가면서 한 명씩 할까? 영준이한테 중간에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용입니다. 자, 7페이지 보세요. 아까 그 부분이야. 동네 쓰레기를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하려면 이제 글을 읽으면서 추론할 겁니다. 자, 서울의 어느 한 동네, 이곳에는 늘 쓰레기가 쌓이는 담벼락이 있습니다. 자, 뭘 제시했어 지금? 그치요. 사례를 제시했죠. 사례. 자, 첫 번째 처음 부분에요. 사례를 제시했어. 자, 이렇게 사례를 제시하며 글을 시작하잖아요. 자, 화살표 그 뭐니 요거 뿅뿅 화살표 간데 가봐. 글쓴이가 이렇게 담벼락 쓰레기 일하러 글을 시작한 까닭이 뭐니? 선생님이 거기 빈칸 뚫어놨죠. 글쓴이는 독자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를 도입부에 제시하면서 독자의 호기심. 그쵸. 관심과 흥미와 그리고 호기심을 유발한다. 여러분 글을 읽을 때 처음 부분에는요 설명 대상도 소개해야 되지만 처음 부분에 그 독자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어떤 요소들을 집어넣어야죠. 뭐 질문을 한다든지 사례를 넣는다든지. 안 그러면 그 책 읽겠니? 안 읽죠. 그쵸? 자, 호소 보세요. 담벼락에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내용의 호소문이 붙어 있고 바로 옆 전봇대에도 쓰레기 무단 투기를 경고하는 빨간색 글씨가 대문짝만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습니다. 환경미화원이 매일같이 쓰레기를 수거해 가도 하룻밤만 지나면 담벼락 앞에는 또다시 많은 양의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해 보았지만 자, 밑줄 쳐져 있죠. 적으세요. 해결을 위한 노력. CCTV도 붙여놨대요. 사람들이 뭐 자, 노력을 했어. 근데 선생님, 야, 니네는 CCTV 붙여있고 여기다 쓰레기를 버리는 자는 감옥에 갑니다. 이러면 쓰레기 버리니? 아니, 나는 원래 어차피 버릴 사람들은 버리는 거죠. 그런가? 네. 선생님은 원래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지도 않지만 그걸 보면 여기다 쓰레기를 왜 버려? 야, 이거 버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더 하거든? 근데 원래 버리는 사람들은 버리나 봐요. 한 그치? 번 버렸으면은 계속 버리나? 양심에 그걸 안 느끼는 거. 감옥에 안 가서 그런가? 감옥 보내야 돼요. 자, 설치를 해보았지만 설치한 당일에만 조금 효과가 있었을 뿐 금방 다시 쓰레기가 쌓여갑니다. 당연한 효과가 있어.
이곳의 쓰레기는 영원히 치울 수 없을까요? 자, 우리한테 뭘 던졌어? 질문. 자,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뭐를 암시했어? 질문을 다. 이어질 내용. 그렇죠, 맞아요. 질문에 대한 답, 즉 질문에 대한 답이요. 뭐예요? 다음 이어질 내용인 거예요. 자, 요런 것들 중요합니다. 아, 도입 부분에서는 사례를 제시했고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서 이어질 내용을 암시했구나. 이해됐죠? 자, 소제목 보세요. 작은 자극으로 큰 변화를 불러오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쓰레기를 수거하러 온 환경미화원은 담벼락을 보고 깜놀. 얘들아, 깜놀은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니? 깜놀? 깜짝. 첫 글자, 첫 글자. 그죠? 단어의 첫 글자죠. 그죠? 깜놀. 매일 산더미처럼 모모처럼 무슨 법 쓰인 거야? 비유. 비유 중에서도 지기. 직유법. 그쵸?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쓰레기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기 때문이지요. 너무 빠르니? 선우야? 괜찮. 나 되게 느리게 하고 있는 건데 괜찮니? 네. 과연 무엇이 이러한 변화를 불러왔을까요? 근데 갑자기 앞에서 이곳의 쓰레기는 영원히 치울 수 없을까요? 그랬더니 여기서는 쓰레기가 사라졌대. 중간 과정 없이 뭐만 지금 우리한테 보여줬어? 결과. 자, 보세요. 해결책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우리한테 작은 자극 그 부분, 그쵸? 갑자기 우리에게 결과만 제시해줬죠. 결과만 제시해줬어. 그치? 그리고 독자에게 뭘 던졌어? 질문. 또 질문을 던졌네. 결과 제시하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러면 뭘 유발해? 흥미. 아, 답답하게 만드는 거네. 흥미, 호기심, 관심 이런 것들을 유발해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궁금하진 않죠. 그런가 보다 선생님처럼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건 아니죠. 자, 넘기세요. 하준아, 잘 쓰고 있어? 네. 네, 넘기세요.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밤에 그 현장을 관찰하니 어떤 사람이 커다란 쓰레기 봉지를 들고 담벼락 쪽으로 다가가 잠시 주춤하다가 이내 그 앞에 쓰레기를 버리고 갑니다. 잘 봐, 얘들아. 아예 쓰레기를 안 버린 건 아니야. 일단 뭐야 내가 늘 버리던 그곳이 아니네. 일단 좀 두고 갈까 하고 뒀어. 근데 하다가 딱 생각이 든 거지. 그쵸, 그러더니 여느 때와는 다르게 걸음을 돌려 담벼락 쪽으로 돌아와서 다시 쓰레기를 가져갔대요. 자,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해요? 달라지. 그렇죠. 이전과 달라졌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전과 달라짐이라고 써. 버리다가 다시 가져가. 이전과 달라짐. 도대체 왜? 다른 일도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진 것은 바로 변화된 담벼락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 담벼락 앞에 화단을 만들어 꽃을 심어둔 것이지요. 밑줄 치세요. 왜 달라졌냐고? 화단을 만들었대요. 누가 심어놨을까? 저는 아닙니다. 자, 이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화살표 따라가세요. 담벼락 앞에 화단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네요? 미천이에요. 자, 답을 보세요. 담벼락 화단도 이 사례처럼 사람들에게 눈으로 꽃이 보이잖아요. 근데 꽃 보면서 에이 더러워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어머 너무 예쁘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다른 자극을 준 사례에 해당되기 때문에 얘는 긍정적인 효과를 준 거다. 네, 그러면서 다른 데 가서 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렇겠죠. 또 그럴 수 있겠죠. 또 딴 데 아니 왜 쓰레기를 남의 집 앞에 버리는 거니? 자기네 집 앞에 버리면 안 되니? 더러우니까 자기. 잡아다가 감옥 보내야 돼요. 쓰레기 쌓여있는 거기에 감옥 보내야 돼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특히 그런 사람들은 딴 것도 막 섞어서 넣어요. 헐. 음식물이랑 섞어서 이렇게. 잡아서 감옥에 쓰레기 봉투에 같이 넣어야 돼요. 자, 잘 보세요. 이처럼 규제나 감시 대신 사람들이 문제 해결에 스스로 참여하도록 이끌어서 자연스럽게 변화를 불러오는 현상을 뭐라 그래? 너치 효과라고 한대요. 자, 이거는 개념 정의.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달라지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선생님이 공부해라 해서 학원에 와서는 하죠. 근데 집에 가서 선생님이 공부해라 해도 숙제 안 해올 수 있죠. 니네 스스로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야 공부를 하는 거지. 엄마랑 아빠랑 선생님이 막 억지로 앉혀갖고 의자에 묶어놓고 공부하라면 하니? 안 해요. 그치? 여러분 스스로 달라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너찌는 우리말로 팔꿈치를 쿡쿡 찌르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잘 봐. 글쓴이는요. 이 글쓴이는 지금 너찌 효과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치? 이 너찌 효과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졌는지 잘 보세요. 긍정적. 자, 너찌 효과가 인상적인 것은 많은 사람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으로 본다고 우리 준호가 얘기했죠. 어떤 표현을 통해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했어? 인상. 그렇지. 자, 인상적인, 이거 잘못 산 것 같아. 불편하네. 자, 인상적이라는 표현을 썼잖아. 그치? 자, 동그라미 쳐. 인상적. 화살표 따라가세요. 밑줄 친 부분으로 미루어 보아서 글쓴이는 너찌 효과를 어떠한 관점에서 보냐요. 그 인상적이라는 단어는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 쓰고, 이를 보면 글쓴이는 너찌 효과를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상습적으로 버리는 장소에 아름다운 화단을 조성하여, 밑에 보세요 여러분. 화단이 정말 되어 있죠. 여기다가 이제 숨겨서 캔 같은 거 이제 나무 뒤에다 버리는 거죠. 이제 숨겨서, 그렇죠? 조성해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만든 이 사례처럼 말이죠. 너치 효과를 이용한 다른 사례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이 말은 다음에 어떤 게 나올 것 같아? 쏟아내는 거. 그렇죠. 너치 효과를 활용한 다른 사례를 제시할 것을 유추하고 있다. 그럼 맨 마지막 줄 괄호에는 다른 사례 그리고 유추. 근데 진짜 딱 사진을 보니까 여기는 정말 쓰레기를 없던 쓰레기도 버리고 싶네. 주머니에 있는 거 털어서. 그치? 근데 이렇게 화단을 가꾸니까 어때? 너무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다음 페이지. 오늘 어휘의 양상까지 해야 됩니다. 자,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소제목 보세요. 은근하게 변화를 이끄는 창의적인 생각들. 은근하게 동그라미 쳐. 자, 은근하게는 겉으로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고 작은 자극. 은근하게. 자, 괄호 채우세요. 작은 자극. 작은 자극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뭘 유도해? 변화를 유도하는 너찌 효과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은근하게는 너찌 효과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구나. 자, 그 밑에 보세요. 너찌 효과를 이용한 아이디어는 공익의 성격을 띤 캠페인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화살표 따라가세요. 밑줄 그 괄호 쳐져 있는 거 봐. 적으세요. 개인의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빈칸 채워. 왜 공익의 성격을 띤 캠페인에 더 성과를 거둘 수 있냐면 이 너찌 효과는요. 개인의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주로 사회 전체의 이익과 관련되어 공익의 성격을 띤 캠페인에 이를 활용한다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공익 캠페인의 너찌 효과를 이용하면 성공할 수 있대. 그치? 자신의 이익, 공익이라고 쓰시면 돼요. 자, 다시 본문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사례 중 하나가 바로 피아노 계단입니다. 자, 여러분 잘 봐. 첫 번째는 화단. 두
두 번째 사례는 피아노 계단. 자, 그 밑에다 쓰세요. 피아노 계단을 만든 거는요. 전력 아끼기 캠페인. 전력 아끼기 캠페인. 나는 그래도 에스컬레이터 탈 거예요. 밑에 그림 보이죠? 올라갈 때마다 소리 난대요. 근데 체중이 많이 나가면 소리가 크게 나는 거 아니야, 더? 그냥 갈기만. 너 많이 놀랬니? 자, 전력 아끼기 캠페인입니다. 밟기만 하면 소리 나는 거겠지. 네. 자, 이거 독일에서 일어난 일이야. 독일에서는 한때 전력을 아끼려는 목적으로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이용하면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는 구호를 아무리 외쳐봐도 편안한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도록 사람들을 설득하기는 어려웠지요. 당연하죠. 전력을 아끼십시다, 여러분. 계단을 이용합시다. 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타죠. 그쵸? 독일에서는 사람들이 계단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방법을 고민한 끝에 한 지하철역 출구에 있는 계단을 피아노 모양으로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그리고 사람들이 계단에 발을 디딜 때마다 소리가 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자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사람은 줄고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이 66%나 늘었대요. 자, 여러분 여기 별표죠. 자, 여기 지금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죠. 그치? 자,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서요. 성과를 강조한 거야. 근데 또 준호 말 들어보니까 전력 아끼기 캠페인이라면서 밟을 때마다 소리 나면 전기가 더 드는 거 아니야? 그치? 또 그런 생각이 또 갑자기 드네요. 아니면은 그냥 사람들 운동시키려고. 요즘에는 여러분들 지하철 올라가잖아? 그러면은 그 계단에 5칼로리 뭐 소모했습니다. 뭐 이렇게 떠. 근데 어떤 데는 뭐 써 있는지 알아? 수명이 하루 늘었습니다. 이렇게 써요. 하루 늘었네. 이러면서 좋아해요. 그죠? 아니면 어떤 데는 수명이 3시간 늘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 거의 그게 훨씬 더 자극적이긴 하더라고요. 이래 어떠니? 아직 우리가 어리니까. 진짜로 그 정도 버리면 5칼로리들이 맞아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정확히 나도 뭐 칼로리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칼로리는 그렇다 치는데 이 계단을 올라가면 수명이 하루 늘어난다는 거 좀 믿을 수 없죠. 그래서 기분은 좋아요. 하루 더 산다 이러면서 기분은 좋습니다. 자, 어쨌든 처음에는 편안한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향하던 사람들이 피아노 계단의 매력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계단을 이용하게 된 것이지요. 이 사례는 의외의 결과로 오랫동안 언론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넘기세요. 자, 세 번째 사례입니다. 또 다른 예로 국제환경보호단체 WWF에서 줄어든 숲 지키기 캠페인의 하나로 선보이는 화장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옆에다 쓰세요. 숲 지키기 캠페인 남미 지도 모양의 화장지 케이스. 남미 지도 모양입니다. 빈칸에 못 들어가야 돼요. 숲 지키기 캠페인. 자, 빈칸은 숲 지키기 캠페인입니다. 그림 보이죠? 휴지도 초록색이어야 돼요. 초록색이야. 근데 처음에는 숲인데 사람들이 하나씩 빼면서 어떻게 돼? 초록색 숲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그 말아 보이니?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쓰기가 좀 그렇죠. 이 화장지 케이스는요, 지구의 허파라 불리는, 자, 지구의 허파는 어디야? 아마존. 자, 아마존이 지닌 상징성이에요. 지구의 허파. 아마존이라고 쓰세요. 아마존. 자,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 일대가 있는 남미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미 지도 모양의 아크릴판 너머로 초록색 화장지가 쌓여 있고 사람들이 이 케이스에서 화장지를 한 장 한 장 뽑았을 때마다 초록색 부분의 높이가 점점 낮아집니다. 하면서 지금 사진 보여주고 있죠. 자, 글과 함께 뭘 제시했어요? 사진이에요. 사진, 그렇죠? 사진을 제시하여 독자가 넛지 효과에 뭐 하도록? 공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런 것들 아주 중요합니다. 아마존이라는 지역이 지닌 상징성을 활용해서 화장지를 낭비하면 숲이 사라진다는 메시지를
비유적으로 전달한 것이지요. 자, 거기 빈칸 채우세요. 아마존 지역이 지닌 상징성을 활용한 것임을 다시 언급하며 강조하고 있다. 화장지 낭비하면 숲이 사라진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진짜 그렇죠. 이런 종이. 신기해서 더 보고 싶었잖아. 더 뽑고 싶다고? 아니 약간 신기하니까. 하준아, 병원 가자 우리. 농담이야. 신기하긴 하죠. 그리고 뽑아놓고 다시 넣고 다시 뽑아. 또 뽑아놓고 다시 넣고. 그런 건 아니죠. 아니 색깔 이뻐서 사람들 다 통째로 들고 갈 것 같은데. 보통 흰색인데 초록색이 얼마나 이쁘겠어. 그렇지? 사람들 들고 가는 거 아니야? 초록색이면 무던하지 않아요? 아니 너네 화장지가 초록색인 거 본 적 있어? 노란색까지 봐요. 초록색. 그러니까 이쁘잖아 색깔이. 이쁠 거 아니야. 그럼 집에 가져가고 싶지 않겠어 왠지- 시연아? 왠지 괜히 한 장씩은 뽑아볼 것 같아. 근데 그 초록색 친환경 화장이 있죠. 그래? 넌 왜 못 근데 봤지? 손에 묻어나지 않을까요? 세상에? 손에? 아, 그래요. 우리는 숲을 지킵시다. 그래요. 혹시 있으면 갖고 오세요. 알겠지? 선생님 한번 구경하게. 사람들이 옆에 화살표. 자, 거기 연필 모양 밑에 보세요. 자, 글쓴이는 화장지를 함부로 낭비하면 아마존 숲이 사라진다는 메시지를 쓰세요. 시각화한 넛지 디자인의 효과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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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사람들은 숲이 사라지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자연스럽게 화장지를 아껴 쓰게 됩니다. 이 캠페인은 화장지를 아껴 씁시다라는 안내문을 붙이는 대신 넛지 디자인을 가미한 창의적인 화장지 케이스를 선보이면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렇군요. 11쪽. 자, 천편일률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모두가 다 똑같이 획일화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밑에 화살표를 반대로 해놨죠. 천편일률적인 것과 반대되는 거 뭘 것 같아? 특이한. 그거 말고 다른 말. 창의적. 그쵸? 네. 자, 천편일률적의 반대. 창의적. 자, 창의적인,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건 창의적인 방법을 써보라는 얘기예요. 자, 거기 화살표 쫓아가서 연필 모양 보세요. 적으세요. 창의적인 해결 방법과는 대조되는 기존의 해결 방법을 말한다. 여러분, 이 글은요, 전체적으로요, 대조를 쓰고 있어요. 기존의 해결 방법, 반대. 창의적 해결 방법. 기존의 해결 방법으로는 문제 해결했어? 못했죠. 경고하고 CCTV 붙여놓고 또 막 협박하고 안 됐어요. 그치? 하지만 넛지 효과를 이용해서 창의적인 방법을 썼더니 달라졌대. 대조입니다. 대조. 자, 넛지 효과를 이용한 사례는 우리나라도 있대요. 고속 주행이 가능한 부산의 한 도로에는 길이 밑에 사진 봐. 되게 급격하게 꺾이죠. 그치? 급격하게 곡선으로 휘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속도를 미처 줄이지 못한 차들이 전복되는 건 차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전복되는 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사고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속도를 줄이라고 경고문을 붙이고 경찰이 현장에서 주기적으로 단속해 봤지만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좀처럼 줄지 않았습니다. 즉 보편적인 방법으로는 해결 X. 그냥 벌금 물리면 다 들을 텐데. 그렇죠? 이러한 상황에서 넛지 효과를 이용해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춘 미국 시카고의 사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시카고의 사례를요, 도입하여 우리나라 교통사고를 해결하려 함이라고 써. 너무 사고가 많아. 시카고 사례를 도입했어. 자, 도입하여 우리나라 교통사고 해결하려 함. 자, 어떻게 알아봅시다.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 자, 골머리를 앓다 동그라미 쳐. 관용 표현이야. 골머리를 앓다 무슨 뜻이야?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머리가 아플 정도로 아주 생각에 몰두하다. 여기 여러분 왼쪽에 단어 13번에 써있죠. 별표처럼. 괄호 안에 들어갈 표현을 찾으시오. 관용 표현을 찾으시오. 그러면 골머리를 앓다 요거 골라야 돼. 준호도 별표 치세요. 쳤어요? 네. 도로에 흰색 가로선을 그리면서 사건 발생 건수가 대폭 줄었다. 자, 밑줄 쳐. 도로에 흰색 가로선을 그었대요. 자, 부산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새로운 도로 시설을 만들고 시범 운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새로운 도로 시설은 뭘까? 흰색 가루선. 그쵸. 넛지 효과를 활용한 시설. 적으세요. 넛지 효과를 활용한 시설. 넛지 효과를 활용한 시설. 우리도 시카고처럼 그렇게 그어봤대. 넛지 효과를 활용한 시설. 넛지 효과를 활용한 시설. 2010년 부산의 자동차 전용 도로에 설치된 이 도로 시설은 곡선 구간이 시작되는 지점부터 중심부까지 30, 20, 10m로 점점 간격을 좁혀 흰색 가로선을 그린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그린 가로선은 운전자가 곡선 구간에서 같은 속도로 달리더라도 중심부에 가까워질수록 실제보다 속도감을 더 빠르게 느끼고 스스로 속도를 줄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 흰색 가로선이네요. 어디에서? 부산에서. 달리다가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속도가 되게 빠른 것 같으면 살고 싶잖아 누구나. 브레이크를 밟아요. 그치? 근데 얘가 요 선이 훨씬 더 속도감을 더 느끼게 해준대. 그러니 운전자들은 줄일 수밖에 없겠지. 그치? 자, 이 도로시설은 규제나 단속 없이도 운전자의 자발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었지요. 자, 가로 채우세요. 곡선 구간에서 안쪽으로 갈수록 간격을 좁혀 흰색 가로선을 그었을 때의 효과. 지들 스스로 알아서 속도를 줄였다. 밑줄이요? 아니, 빈칸. 간격, 흰색 가로선. 다 했습니다. 다 했어, 이제. 한 페이지 남았어. 자, 최근에는 길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혼잡한 곳에 노면 색깔 유도선. 니네 혹시 이거 알아? 엄마 아빠 차 타고 가다가 어떤 데는 분홍색이고 어떤 데는 초록색이잖아. 너무 좋아요. 이거 만든 사람 예전에 뉴퀴즈에 나왔거든요. 네. 공무원이 만들었더라고. 공무원. 뭐 혹시 뭐 보너스 같은 거 있었냐 그랬더니 없었대요. 그 하이패스 만든 사람도 보너스 줬어요. 그 사람도 공무원이니? 네. 아, 그렇구나. 나는 진짜 사실 이 노면 색깔 유도선 때문에 삶의 질이 달라진 사람이 옛날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강남 가다 부산 갈 뻔했어요. 어디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가다 중간에 고속도로 타면 유턴 안 되는 거 알죠? 뭐야 하다가 끌려가는 거죠. 그치? 이것 때문에 아주 삶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휴게소 들려면 유턴다. 휴게소에서도 유턴 못해요. 아, 응. 방향 휴게소.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고 이쪽으로 가는 방향 있잖아. 그치? 그래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분 유퀴즈에 나와서 나 이분한테, 그분은 날 못 보지만 인사했어요.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인사했습니다. 자, 이 시설은 경로에 따라 분홍색, 연한 녹색, 녹색선을 차로 한가운데 두는 것입니다. 이 시설은 서로 엇갈린 길이나 분기점에서 운전자가 경로를 헷갈리지 않고 한눈에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실제로 이 시설이 설치된 후 분기점 교통사고가 40% 이상 줄었대요. 자, 보세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서 성과를 강조한 거야. 이거 적어. 구체적 수치 제시, 성과 강조. 요거 적으세요. 구체적 수치 제시, 성과 강조. 근데 교통사고가 40% 준 거지 실제로 도움받은 사람은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움받는 사람도 많고 교통사고도 40% 준 건 많이 준 거죠. 자, 적었죠. 라스트. 잔소리보다 강한 부드러우님. 여러분, 잔소리는 뭘 얘기하는 걸까? 기존 해결 방법. 적으세요. 기존 해결 방법. 기존 해결 방법. 경고문들. 잔소리지 뭐 우리한테는. 그치? 부드러우님은요. 넛지 효과를 활용한 해결 방법.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거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왼쪽 빈칸 채우세요. 잔소리는 부정적 느낌을 의미하고 부드러운 힘은 긍정적 표현을 활용한 해결 방법을 의미한다. 잔소리는 잔소리는 부정적 느낌. 부드러운 느낌은 긍정적 표현. 우리는 해도 되겠니? 우리는 일상에서 해결되지 않고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여러 문제를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이나 호소문 혹은 CCTV와 같은 감시 도구도 흔히 볼 수 있다. 자, 잘 들어 얘들아. 캠페인, 호소문, CCTV와 같은 감시 도구는 바로 잔소리. 그쵸? 여기 있는 애들은 너지오까 부드러운 힘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죠? 하지만 문제 상황을 인식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변화는 쉽게 일어나지 않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아이디어들이 더욱 돋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낸 해결책이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있어 없어? 없다는 뜻이야. 빈칸 채우세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해결책은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리고 바로 밑에는 우회적, 돌려서 얘기했다는 뜻이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해결책은 효과를 거둘 수 없음을 우회적으로 이야기한다. 여러분이라면 첫마디 잔소리와 부드러운 메시지 중 어느 쪽에 마음이 움직일까요? 괄호 채우세요. 부드러운 메시지요. 그쵸? 쓰세요. 부드러운 메시지. 마지막 괄호 부드러운 메시지. 연필 아니, 연필 말고. 자, 연필해야 됩니다. 이제 연필로 가세요. 너치 효과를 활용한 해결 방법처럼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뭘 생각해보래? 새롭고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한 거야. 적으세요. 새롭고 창의적인 생각의 필요성. 자, 이것을 강조하려고 어떻게 한 거야? 마지막에 질문한 거야.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 이렇게 질문한 거야. 됐죠? 자, 그러시면 13쪽. 맨 마지막 13의 1번에 2만 한번 다 채워보세요. 위에는 내용 정리니까 넘어갑시다. 자, 1에 2 한번 써봐. 그래서 동네 쓰레기를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래요? 부드럽게. 사람들이 스스로 변화하게 하라. 사람들이 스스로 변화하게 하라. 사람들이 스스로 변화하게 하라. 얘들아, 미안해. 하나만 더. 14쪽. I love you. 14쪽. 요거만 번호만 딱딱 쓰고 끝낼게. 진짜야 하준아. 선생님 째려보지 마. 아니에요라고 안 하네. 정말 째려보다 걸렸죠. 자, 2번. 이 글을 읽으면서 추론한 내용인데 각각 어떤 요소를 활용할 추론했는지 번호 적어봐. 독자의 경험 지식이나 배경을 통해 추론한 거 하나, 글의 흐름이나 글에 나타난 정보를 활용한 거 하나. 앞에 거 3개, 뒤에 거 2개입니다. 지금 저희가 너찌기론 활용한 거 실제로 배운 적 있었는데 쓰레기 봉지 있잖아요. 그거 하나 사면은 50원밖에 안 하는데 돈 내기 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거 안 내도 된다고 했는데 누가 하니까 쓰는 사람이 사는 사람 줄었대. 쓰는 사람. 쓰레기 봉투는? 네. 그러니까 그 비닐봉투. 그래도 쓰긴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비닐봉투 옛날에는 그냥 막 가져왔는데 선생님들이 돈을 조금이라도 내야 되니까 아까워서. 야, 선생님은 쓰레기를 내놓잖아? 어느 날 나왔는데 내가 쓰레기를 혼자 사니까 쓰레기가 별로 없어. 근데 쓰레기를 오래 갖고 있기에 그렇죠.
제일 작은 게 10m잖아. 10m 봉투가 이만큼 나는 한 이만큼을 해서 버려요. 아깝지만 어쩔 수 없어. 이걸 그렇다고 내가 쓰레기를 뭐 한 달씩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 버리고 나왔다가 며칠 안 나가 나오잖아. 이렇게 붙어 있어요. 누가 넣어서 테이프를 둘둘둘둘 감아놨어. 아끼고 좋죠 뭐. 그런 거보다 하고서.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난 이만큼 버렸는데 외출한다고 나와보면 2개, 3개가 탭으로 감겨있다고요. 누가 와서 버리고 마는 거야. 쓰레기봉투 아까워가지고. 알뜰하고 좋죠. 빨리 하세요. 요거 하고 쉽시다. 요거 하고 얘는 끝입니다. 어휘의 양상으로 넘어갈 거야. 했어? 자, 첫 번째 뭐야? 깜짝 놀랄만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머리에 정구를 그려 나타내. 그려도 나타내. 그러니까 얘는 본 거잖아. 배경지. 그치? 얘는 맞아. 정구는 뭔가 되게 기발한 어떤 아이디어를 드러날 때 쓴 거니까 뭔가 창의적인 생각인가?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 1번이죠. 자, 그리고 캔 모양의 쓰레기통을 설치하니 분리수거 참여율이 높아졌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 얘도 뭐야? 1번. 아 배경지식. 배경지식. 밑줄 친 내용으로 보아 얘는 2번. 2번이죠. 이 글에서 다룬 사례를 떠올려 봤을 때 얘도 2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추론하며 읽을 때는요. 독자의 경험, 배경지식, 그리고 글의 흐름, 글에 나타난 정보 얘는 읽으면서죠. 읽기 전에는 표지, 제목, 부제, 차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이해됐죠? 1, 1, 2, 1, 2예요. 네. 1, 1, 2, 1, 2 1, 1, 2, 1, 2 됐니? 네. 자, 10분 쉽시다. 고생했습니다.